자, 가볼게요. 혹시 105 쪽 질문이요. 몇 번이요? 9번이요. 자, 9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 일단은 원은 있고 P는 그냥 위에 한 점이 있대요. 그리고 0,3이니까 얘는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 좀 그려볼게요. 자, 0,3이면 여기에 지금 하나가 있고요. A점이. 그 다음에 B점은 마사, 0이니까 여기 있대요. 마사, 0, 그 다음에 0,3. 그래서 그 원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중심이 2,2이면서 반지름이 1짜리이니까 2,2이면서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위에 한 점을 잡았나 봐. 그 다음에 A, B, P 요 삼각형의 지금 넓이의 무슨 값을 찾아달라? 최소값 찾아달라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가 이 점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엄청나게 많은 삼각형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런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삼각형을 그리든지 간에 삼각형 넓이 공식이라는 건 사실상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일단 밑변을 보니까 밑변은 AB로 벌써 고정이더라. 그래서 AB 길이로 벌써 밑변은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AB 사이 거리 구해보면 16 더하기 9니까 루트 씌워서 5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찾으려고 하면 높이도 덩달아서 작아지면 좋더라라는 거지. 그럼 도대체 저 수많은 삼각형들 중에서 높이가 가장 짧을 때가 언제일까라고 봤더니 얘들아 우리 높이라는 건 결국 그 전부터 그 직선까지 AB 밑변까지 수직으로 그었을 때가 제일 짧은 걸 찾아달라는 거거든. 그러면 수많은 삼각형들 중에서 이런 것도 이제 높이가 될 거고 이런 것도 높이가 될 거야. 그럼 저 높이들 중에서 가장 짧을 때가 언제일까라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자 이걸 확대해서 그려보면 요 점과 AB 직선 여기가 B고 여기 A 직선 바로 요 넓이 높이 요 높이가 가장 짧을 때가 언제일까라고 봤더니 언제입니까? 바로 이 직선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먼저 구한 다음에 뭐를 빼준 거? 반지름을 빼줬을 때가 가장 짧지 않겠냐라는 거지. 따라서 이 높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 바로 저 직선의 방정식 좀 세워볼게. 4분의 3, y는 4분의 3x 그리고 y절편이 3, 이 직선과 누구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해? 원의 중심 2,2까지 거리를 먼저 구하자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직선 너무 더러우니까 4를 곱해서 한번 모양 좀 바꿔볼게. 4 곱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2는 0이고 요 직선부터 요 점까지 한번 거리를 구해보니까 루트 9 더하기 16 5분의 절대값 2,2 넣으면 6, 18, 거기서 8 빼니까 10. 그래서 2가 나오더라라는 거지. 근데 이게 높이의 최소값이냐? 그건 아니고 그거는 직선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구한 거고 거기서 누구 빼줘야 된다? 반지름을 빼주는 건데 반지름이 1짜리였으니까 높이는 제일 짧을 때가 1이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분의 5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최대값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럼 요 수많은 삼각형들 중에서 높이가 가장 클 때는 언제겠어? 바로 직선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한 이 삼각형이 가장 큰 삼각형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셨죠? 자, 다음 또 뭐라고? 10번도요? 10번도 한번 가볼게. 자, 10번도 보면 자, 요것도 이제 사실 얘랑 조금 개념이 비슷해요. 10번 문제 보시면 일단 그 직선이 3,4를 지난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3,4 지나는 직선이 한 개일까요? 아니요. 무한개가 나와요. 3,4가 여기라고 하면 여길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많이 존재해요. 근데 이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 원점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걸 찾아달래. 근데 얘들아 우리가 수학에서 거리라는 건 직선으로부터 점까지 거리는 항상 수직으로 긋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직선이 되면 이 거리가 돼요. 이게 직선과 원점 사이 거리고요. 만약에 요 직선이면 요게 거리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 직선이면 요렇게 그었을 때가 거리가 될 거예요. 그럼 얘들아 저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 이 거리가 가장 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요 직선일 때입니다. 바로 요 점으로부터 수직이 되는 요 분홍색 직선.
바로 서로 수직 조건이 되는 요 직선일 때가 이 거리가 가장 크더라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얘는 0,0이었고 얘가 3,4였으니까 사실 요거 있죠. 요거는 기울기가 벌써 결정됐죠. 요 기울기는 3분의 4라고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찾고 싶었던 이 별표 직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지나요? 3,4를 지나니까 이 별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에다가 몇 컴마 몇을 지난다? 3,4를 지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걸 찾았더니 그 직선을 L직선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얘를 L직선이라고 이제 단정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이제 이 문제 싹 버려져요. 이거 버리면 돼요, 이제. 갑자기 이 문제는 이제 끝났고 이 L직선과 요 L직선과 여기 원 하나가 있나 봐요. 요 원이 하나 있고 중심이 7,5이면서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있었나 봐. 그랬을 때 바로 이 원에 있는 한 점과 요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 찾아달래. 에이, 그럼 쟤랑 똑같은 문제네. 바로 이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주면 그게 가장 짧겠다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 요 직선도 좀 이쁘게 바꿔볼게요. 4를 먼저 곱하면 4와 2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9에다가 16을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다 왼쪽으로 넘길게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5는 0이다. 즉, 이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 거리 좀 구해보자 라는 거지. 자, 거리 구해볼게요. 자, 디스턴스 d는 5분의 절대값 7,5 넣으면 7, 3, 21 5 넣으면 플러스 20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가 마사고 넘어가면 16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거리가 5분의 16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최소값은 바로 반지름을 뺐을 때니까 1을 뺀 5분의 11이 아마 거리의 최소값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래서 10까지 곱했네. 여기다 10까지 곱하면 정답은 22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또 몇 번이요? 11번? 11번 한번 가볼게요. 11번 어제 APF반에서도 거의 맞은 학생이 없었고 APM반에서도 똑같이 질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자, 11번 보시면 일단 저는 완벽하게 그리기보다는 그냥 찐따 같은 사각형 하나만 그냥 그릴게요. 요렇게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 여기 X축이 요렇게 있대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요 사각형 OABC 이렇게 사각형이 있었대. OABC. 근데 여기에 지금 원 하나가 생겨져 있어. 어떤 원이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라는 지금 원인지는 모르겠다, 사실은. 여기에 는 뭐가 있어야 사실 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쟤만 보고는 아직 원인지 몰라.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내가 요 위에 x, y 하나를 잡았어. 얘는 돌아다녀. 저 노란색 점은 이 위를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요걸 찾아서 여기다 넣어봤다 이거야. 그랬을 때 나오는 값, 세 지금 최대 최소를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점들이 생겨서 생긴 직선인데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제가 어떻게 여기다 다 넣습니까?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여기서 나오는 x, y가 여기 안에도 들어간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 사각형과 이 원의 무슨 점이라고 해석해도 돼? 교점이라고 해석해도 돼.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있는 직선과 여기 있는 원이 만약에 만나서 생기는 점이 만약에 얘라고 하면 얘는 여기다 넣었을 때도 말이 되고 여기다 넣었을 때도 말이 되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선생님,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라는 건 무슨 값을 갖는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난 얘를 한번 k라고 둬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우린 지금 이 k의 최대 최소를 지금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얘를 한번 표준형으로 고쳐볼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여기 k 있고요. 여기 9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은수야, 쟤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이면서 3,0이면서 반지름이 몇인? 그치, 루트 k 마이너스 1이야. 대부분 애들 반지름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k 마이너스 1이라고 말 많이 하더라고. 그럼 3,0이면서 반지름이 이렇게 생긴 지금 원이더라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최서진 씨,
결국엔 K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는 건 이 원의 뭐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랑 똑같아? 반지름의 최대 최소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아까도 말했지만 요 위를 돌아다니는 x, y를 여기다 넣었을 때 최대 최소니까 이 노란색과 찐따 같은 사각형은 무조건 뭐 해야 돼? 만나야 돼. 안 만나면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 왜? 요 점을 잡아도 얘 위에는 없으니까 넣을 수가 없어. 이해 가세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요런 그림은 안 되고 여기서 원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면서 이제 교점을 만들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 원이 가장 사이즈가 작으면서 이 흰 색깔과 만나려면 어떨 때가 가장 작은 원이 될까? 바로 OA와 뭐 할 때? 접할 때가 가장 작은 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요럴 때. 요럴 때가 바로 제일 작은 원이 될 거야. 제일 작은 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이렇게 제일 작은 원일 때 반지름 구하면 답이겠네요. 그렇지. 그럼 원과 직선이 접한대요. 우리 원과 직선이 접한다.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뭐지? D와 R이 어떻다? 같다라는 걸 많이 써먹어. 따라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볼게. 요 직선의 방정식. 요거. 다른 색깔로. 요 직선.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가 몇 컴마 몇입니까? 5 컴마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1 X라고 쓰고 5 곱하면 X 플러스 5Y는 0이라는 직선이고 이 직선과 원의 중심 3,0까지 거리 좀 구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3,0까지 거리 구해보면 루트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제곱 26분의 절대값 3,0 넣으면 3이 나오고 그게 바로 반지름이야. 근데 반지름이 뭐였냐면 루트 K-1이었거든. 그래서 얘가 루트 K-1일 때가 가장 작을 거다라는 거지. 그럼 양쪽에 얘들아 제곱 좀 해볼까? 얘 제곱해주면 26분의 9는 K-1이라고 쓸 수 있고 따라서 여기서 K 값은 뭐 나온다? 넘어가면 26분의 35 요게 가장 작은 K 값이더라 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해요? 좀 어려운 거 맞아요? 오늘은 한번 보고 또 까먹으셔도 돼요. 요 정도면 사실은 이제 한 번 갔다가는 절대 이해하기는 어려운 건 맞아.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 선생님, 그럼 이제 이 원이 점점 커지면 어떡하죠? 커져도 계속 교점이 생기니까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잘 봐. 점점 원이 커지고 있어. 문제 없어. 계속 x, y가 탄생하고 있어. 이런 교점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어. 좋아. 근데 계속 커지다 못해. 나중에는 만약에 실수로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원이 나와버리면 흰색 사각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면 사실상 또 x, y 이 P점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저 정도 커지는 건 안 되고 어느 정도 또 조금 줄어서 마지노선이 어디 지나갈 때가 원이 가장 클까? 바로 무슨 점 지날 때? C점 지날 때가 아마 가장 원이 크면서 마지노선으로 흰색과 만나는 마지막 점일 거야. 선생님, B가 더 옆으로 퍼져 있으면요? 그럼 답은 B가 될 거야. 근데 문제집만 봐도 3,0에 딱 찍은 다음에 반지름을 조금씩 키워나가 보면 B보다는 C 지났을 때가 더 반지름이 클 거야. 따라서 요렇게 지났을 때가 뭔가 왠지 가장 큰 원이 될 것 같아요 라는 거지. 그래서 요때가 바로 최대값이더라 라는 거지. 그럼 최대값은 한 몇 초 만에 답 나와. 왜? 이 원은 몇 컴마 몇을 지나야 된다? 3, 몇? 4를 지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3, 4를 대입하면 정답이 되겠죠. 자, 넣을게. 3, 4 그러면 몇? 9, 16, 18, 10 그게 K였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7, 17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신기하게 최소값에는 26을 괜히 곱한 게 아니었네. 얘가 최소값이었는데 26 곱하면 분모가 사라지니까 35 더하기 누구까지 더해달래? 17까지 더해달랐으니까 답은 몇이 될 수밖에 없다? 52 이렇게 정답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는 사실 무조건 이번 아마 부교재에 있을 거예요. 중앙여고는 물론 이제 학교 프린트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대국어는 부교재 무조건 이거랑 유사한 문제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또 좀 온도 낮춰줄게. 다음 또 있어요. 요 페이지. 없으면 106쪽 질문이요. 16번이요. 16번보다 앞번호 없어요? 10 몇 번이요? 4번이요? 1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4번도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너무 얘들아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은 뭐 한 번 듣고 흘리셔도 돼요.
자, 14번 보시면 일단 가족권 보면 대답하는 친구가 여긴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점 2개 주고 AP 대 BP가 1대1이 아니야. 2대1이야. 이거 뭐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사실은.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보이면 아폴로니우스의 원 쓰시면 되고요. 안 보이면 뭐 해야 돼, 우리? 노가다. EBP는 AP. 그리고 아폴로니우스 원에 대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친구도 있는데 몰라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는 애는 빨리 풀리는 거고 모르는 애들은 그냥 요거 노가다 갖다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를 X, Y라고 두고 한번 BP 거리 구해볼게요. BP 거리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이더라 라는 거지. 그거는 루트 AP는 3,0 X-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더라 라는 거야. 내가 요거 애들 까불다가 틀린다고 했어. 까분다고 막 루트 없애려고 저 미리 머릿속에서 제곱할게요. 2로 쓰는 애들 많다 그랬어. 그거 안 되고 제곱하면 얘는 4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루트가 사라진다라는 거지. 자, 그럼 암산 좀 해볼게. 4x제곱인데 x제곱 넘어와 3x제곱. 4y제곱인데 y제곱 넘어와 3y제곱. 여기 마이너스 6x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6x. 여기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6y인데 예곱하니까 마이너스 24y. 그 다음에 9, 4, 36에서 9 빼주면 되니까 27. 는 0. 따라서 3으로 다 나눠주면 원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족권을 만족하는 원이더라 라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 두 번째는 바로 나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혹시 이거 맞은 사람은 난 되게 기특한 게 뭐냐면 나조건이 되게 신기해요. P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요 두 개가 수직이래요. 이 수직을 이루면서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야. 얘들아, 얘가 딴 데 가서도 안 돼. 정확하게 AP, BP가 수직이 되는 점들만 막 찍으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원인데 왜 이게 원이냐라고 하면 우리 원도 A, B가 하필 뭐가 됐을 때? 원에 지름이 돼버리면 바로 P점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AP, BP, AP, BP, AP, BP 이 모든 것들은 다 수직이거든요. 따라서 나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돌아다니는 P점은 바로 원이고 그게 지 멋대로 이렇게 그리는 원이 아니라 AB를 바로 지름으로 만들고 있는 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나조건을 읽으면 요 그림을 뿅 하고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바로 몇 컴마면 3,0 바로 얘가 0,3인 지름을 양끝점으로 하는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이 P점의 좌치가 바로 원이다 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 기억나? 양끝점이면 두 점의 무슨 점이?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었으니까 중심이 2분의 3, 2분의 3이고 자 우리 한번 씩 세워볼까요? x-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2분의 3의 제곱은 여기서 r제곱 쓰는 거 내가 엄청나게 많다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분수니까 얘들아 0,3 대입하는 게 조금 불편해. 그럴 때는 요거 사이 거리 구하자고. 그러면 9 더하기 9 루트 18이 될 거고 루트 18을 제곱 반으로 나누면 뭐 나와? 2루트 9, 3루트 2로 나누니까 2분의 3루트 2가 반지름이더라 라는 거지. 근데 우린 여기 r제곱 쓰는 칸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8, 즉 2분의 9라고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잘 봐. 이건 가를 만족하면서 돌아다니는 원이고 얘는 나 조건을 만족하면서 돌아다니는 원이야.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두 개 존재한다. 이렇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수직 조건을 만족하면서 지름의 양끝점을 두는 A, B인 원이 나온다. 그래서 P점이 이렇게 두 가지 존재했던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뭘 물어봤냐? 두 가지? 오케이. 근데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좀 찾아줘. 이거 우리 연습했던 거다. 가원, 나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좀 찾아줘. 이거 뭐였었지? 둘이 빼라 그랬지? 연립도 아니지. 빼버리면 되는 거지. 왜? 직선이라는 건 몇 차가 사라져야 되니까? 2차가 사라져야 되니까 이 원에서 이 원을 빼버린 게 정답이더라라는 거지. 그럼 빼볼게. 먼저 얘부터 일반형으로 전개하고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여기까지는 이쁘고 자 요거 제곱하면 4분의 9
요거 여기 쓸게. 4분의 9 더하기 4분의 9에서 2분의 9를 빼는 거니까 없어지겠지. 얘 둘이 더하면 2분의 9니까. 그래서 얘는 0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저 두 원을 뺄게. 2차 없애고 빼면 5x 마이너스 5y 플러스 9는 0 이렇게 직선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문제가 뭘 찾아달래? y절편. y절편이면 x가 0일 때니까 정답은 5분의 9 이렇게 되겠네. 어려웠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는 못 떠올리셔도 됐어요. 이건 이번에는 오케이 패스. 하지만 요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면 보였으면 땡큐. 어떤 친구는 진짜 난 모르겠어요. 여기 한 명 정도는 있길 바라긴 하거든. 사실 얘를 아폴로니우스의 원 해가지고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서 지름의 양끝점처럼 찾으면 바로 이 방정식이 나오긴 하는데 뭐 없어도 자기는 그냥 이대로 계산하겠다. 그럼 계산하세요. 전 뭐라 하진 않으니까요. 자, 다음 또 10 몇 번? 16번이요? 자, 16번 한번 가볼게요. 자, 16번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원과 직선이 두 교점이 생긴대요. 그럼 원이 너무 찐따라.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원. 그리고 직선이 지나가면서 두 교점을 지름으로 양끝점. 얘들아 잘 봐. 여기 직선이 지나가서 교점이 생겼거든요. 근데 난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저 교점 두 개가 새로운 원의 지름이래요. 지름의 양끝점. 그럼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저 파란 색깔의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찾아달래. 근데 얘들아, 우리 이 교점을 지름의 양끝점이면 자동적으로 중점이 무슨 점? 뭐가 된다? 중심이 될 거고. 그치? 그러고 나서 선생님 그럼 제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나요? 봤더니 얘들아 물어볼게. 요 길이를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현이라고 하잖아. 그럼 현인데 하필 그게 지름까지 됐던 거야. 내가 현이란 단어 나오면 내가 뭐 그리라 그랬지? 소, 시옷, 오, 수직 2등분. 그럼 가장 큰 원의 중심이 뭐야? 2,3. 요거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뭐 이렇게 나올 거니까. 반지름만 좀 잘 찾아 놓읍시다. 반지름이 9 더하기 4니까 13이거든요. 근데 지금 마3 되고 싶으니까 16이 필요해. 반지름도 너무 이뻐. 4야. 여기도 4. 선생님, 그러면 이거 길이 구할 수 있어요. 그치? 이거 길이 구할 수 있지. 이게 디스턴스거든.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였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2,3 넣으면 3 나와. 따라서 이 길이가 2분의 3 루트 2야. 그럼 우리는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16에서 요거 제곱한 뭐다? 2분의 9 나오지. 2분의 9를 빼주면 되겠다. 그럼 2분의 뭐가 나온다? 32 빼니까 23. 근데 조심하세요. 루트까지 씌워야지 최종적으로 요 현의 절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몇 배? 2배까지 해야 이게 반지름. 아이고 미안. 문제가 뭘 찾아다 했어? 반지름이네. 그럼 땡큐지. 이거 제곱할 필요 없어. 이 곱할 필요도 없지. 이게 바로 반지름이야. 그래서 반지름 제곱하면 일단은 2분의 23까지는 찾아놨어. 근데 이제 애들이 여기서 멘붕 와. 선생님, A, B는 찾을 방법이 없나요? 그치. A, B는 어떻게 찾냐는 거야. A, B는 사실상 요 원의 중심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하수와 고수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하수 보여줄게. 틀린 건 아니야. 하수들은 그래도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선생님이 분명히 그러셨죠. 요 점이랑 요 점을 알면 중점이 교점이라고. 그치? 중점이 원의 중심이라고. 그거를 떠올려서 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얘네 두 점을. 얘들아, 우리 그럼 저 두 점 어떻게 찾아? 저 두 점이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이지? 직선과 원의 교점. 근데 직선과 원의 교점은 같다고 못 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하수 친구는 y는으로 고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대입해. 그럼 결국 쟤는 x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그럼 x 값이 몇 개 나와? 그 두 개가 요거 하나 x, 요거 하나 x가 나올 거야. 근데 이 풀이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직선이 더러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선이 여기 막 루트가 하나 포함되어 있었어요. 넣었어요. 이거 3개를 제곱해야 돼요. 또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x에 관한 2차식. 그럼 이거 알파 컴마 몇, 베타 컴마 몇이라고 두고 또 푸실 거예요? 안드로메다가요. 그래서 이거는 왜 하수냐? 맨날 되는 문제만 풀어봐서 그래. 얘를 여기다 넣었더니 너무 이쁘게 계산도 됐고 x값도 너무 이쁘게 나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애들이 대부분 이제 쉬운 문제들은 풀리는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로 풀리면 이제 당황하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고수들은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얘가 몇 컴마 몇이죠? A 컴마 B죠. 모르는 문자 몇 개? 식 몇 개 필요해? 첫 번째 식. 이 A 컴마 B는 어디 위에 있습니까? 직선 위에 있죠. 그래서 1번 0이다 하나. 됐죠? 그럼 우린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되거든요. 애들이 그걸 못 찾아. 이 점이 얘들아 잘 봐. 요것과 요거는 뭐 하고 있죠? 수직하고 있어요. 따라서 얘가 기울기가 뭐죠? 마이너스 1이죠. 얘가.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기울기 뭐 나와야 돼요? 아니지, 1이지.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와 얘의 기울기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이다.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하면 얘가 나오고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얘와 얘를 연립하겠죠. 둘이 더해볼게요. 얘 넘어가면 2니까 자, 둘이 더하면 2A는 1, 따라서 A는 2분의 1. A가 2분의 1이면 사실상 B는 몇? 2분의 3. 중심 다 찾았죠.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A랑 B 더하면 2분의 4, 2에다가 R의 제곱 2분의 23 더하니까 정답은 2분의 27. 이렇게 정답이 나오죠. 나는 저 중심을 찾냐 못 찾냐가 일단은 자기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있냐 안 잡혀있냐를 가장 테스트하기 좋은 것 같아. 애들이 이 파란색 원에 너무 쫄았을 수도 있어. 지름으로 두는 원이래. 그럼 난 이 원방을 찾으라는 소린가? 라는 것 때문에 내 생각엔 처음에 시도도 못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17번이요. 자, 17번 한번 가볼게. 자기 거 다 해주세요. 어차피 오늘 진도가 빨리 끝나요. 그래서 어제 쉬는 시간도 많이 준 거고. 자, 17번 보면, 자, 지금 선생님은 그냥 대충 그릴게요. 큰 원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작은 원이 있는데, 자, 가볼게. 지금 요렇게 생긴 원이 있고요. 요 점. 그리고 여기서 P, Q, 원의 중심,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O, C, P, Q. 그래 놓고 지금 OCPQ 저 사각형의 넓이 구해달래. 근데 얘들아 우리 사각형이 사실상 정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 직사각형이지 않는 이상 무조건 삼각형 2개로 더하셔야 돼요. 요 삼각형 2개로 더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요 삼각형 넓이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90도냐?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짜증나지. 왜? 여기가 90도였으면 밑변 곱하기 높이하고 곱하기 2분의 1만 했으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선생님 삼각형조차도 조금 찐따 같은 삼각형이 나오면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결국엔 이게 밑변이에요. 그리고 누가 높이예요? 얘가 높이에요. 이 높이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는데 얘들아 자, 얘 중심 좀 찾아볼게요. 0,0. C가 몇 컴마 몇이에요? 3,3이에요. 너무 이쁘죠? 왜? 이 직선이 Y는 X예요. 너무도 이쁘게. 그리고 이 삼각형의 밑변도 너무 이뻐요. 그냥 3,3과 0,3, 0,0 사이의 거리니까 9 더하기 9, 루트 18, 3루트 2예요. 그래서 일단 이 한쪽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이제 높이만 곱하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자,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 중심을 뚜두두두 돼 있는데 이제 선생님 그림을 보지 말고 문제집 그림을 봐봐. 혹시 PQ 이을 수 있나요? 직선으로? PQ 이어보세요. PQ.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 요거 PQ는 뭐라고 말하죠? 현과 직선은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죠? 수직 2등분 된다예요. 와, 그럼 얘가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근데 지나는 점을 몰라요. 이 점도 모르고 이 점도 모르고 이 점도 모르기 때문에 당장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안다고 풀리는 게 없죠. 하지만 우린 뭘 할 수 있죠? 현의 절반 길이는 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피타고라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요 반지름이 뭐 나와요? 밑에 거. 4인가요? 4. 그쵸? 얘 반지름 뭐가 나와요? 2.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자, 얘들아, 우리 요 길이 어떻게 구하지? 요 길이. 아, 어떤 공식? 그러면 자, 요거 피타고라스 쓰면 이걸 알아야 되잖아. 요거 알아야지 피타고라스로 얘 찾을 수 있잖아. 근데 요거 찾으려고 그러면 누구 알아야 돼요? 이 직선 찾아야 되지. 근데 우리 이 직선의 뭐만 알고 있어? 유일하게? 기울기만 알지. 근데 도움이 안 돼. 기울기만 안다고 해서 뭐 답이 구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얘들아, 잘 봐. 선생님이 이렇게 힌트 주면 보일라나? 내가 왜 저 현을 더 양쪽으로 연장선 만들어줬을까? 이 주황색 직선은 뭘 의미하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어떻게 구했죠? 두 원 뺐잖아요. 밑에에서 위에 원 빼야죠. 어쩔 수 없이.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16은 0이라는 원과 요 직선도 전개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그리고 반지름이 몇 자리에서 4였고 9, 18 넘어오면 14는 0 이렇게 되겠네. 이해 가세요? 둘이 뺍시다. 혜인아 빼줘. 여기서 여기 뺄게. 몇 x? 아니지. 여기서 여기 뺐으니까 6x 플러스 6y 마이너스 14인데 얘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찾았던 기울기랑 일치해요. y는 마이너스 x.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선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 구하면 정답이죠. 그게 바로 여기 길이에요.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2분의 절대값 중심이 너무 이뻐 0,05 얘가 여기 길이에요. 그러니까 현을 랭스라고 씁니다. 우리 현은 길이를 뜻해서 L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안 이거 랭스 아니지? 이거 D지 D 디스턴스 여기. 그럼 우리 어느 제곱에서 4의 제곱 16에서 누구 빼주면 돼? 얘 제곱 2분의 25. 그럼 얘는 2분의 32 빼주면 되는 거니까 7. 근데 조심하세요. 이 2분의 7은 여기를 제곱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뭘 찾아달래? 넓이니까 미안하지만 진짜 루트를 씌워야 될 것 같아. 요게 바로 높이. 그리고 얘들아, 이 전체에다가 몇 곱해야 돼? 2 곱해야겠지? 2개. 그러면 해볼까? 없어지고. 와, 땡큐다. 여기 루트 2, 루트 2 사라져. 그럼 3 곱하기 루트 7. 자, 다음 또. 몇 번? 18번. 자, 가볼까요? 어디? 뭐? 말해. 다 대답해줄게. 어디? 5. C. 3루트 2? 아니, 여기.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 거리니까. 여기만이지. 어디 넓이? PC. 요거? Q? PC, Q? 이거는 이 삼각형 넓이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네? 근데 어떻게, 답이 이거 맞아? 그럼 답이 틀렸다고 말해줘야지. 잠깐만, 우리가 얘 어디 구한 거지? D가 높이? 어. 피타고라스 여기 찾았고. 여기가 아까 그 거리가 뭐 나왔었지, 여기? 3루트. 여기 썼어, 이미. 우리가 3루트 2는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구한 건 지금 여기야. 그랬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깜짝이야. 자, 18번 한번 가볼까요? 야, 혹시 18번 맞으신 분 있어요? 없어? 왜냐면,
어제도 18번을 다 틀려가지고 혹시 여기도 F반에도 한 명 있나 싶어서. 자, 18번 한번 가볼게. 자, 두 원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 원을 제 마음대로 그려볼게요. 요렇게. 자, 요런 원이 있었어. 하나, 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자, 얘들아, 요 봐봐. 우리 요 원들은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 얘들아, 우리 요 원 찾을 때 어떻게 찾았지, 혹시? 기억나? K. 그 K 공식이잖아. 따라서 앞에 원 불러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일단 10부터 쓸게. 마이너스 4X. 거기다가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에다가 더하기 K. 혹시 뒤에 K 써있니? 아, K 써있다, 얘들아. 조심해야 돼. 여기 A로 바꿀게. A. 뭐라고? 플러스. 뭐야? 아, 플러스 4X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뒤에 원 전개할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X. 그리고 마이너스 4Y. 자, 여기 조심해야겠다. 16 더하기 4, 20. 20에서 K를 빼준 거나 마찬가지다. 요게 바로 지금 요 주황 색깔 원의 방정식 찾은 거야. 근데 얘들아, 원래대로라면 저 A 값을 찾거나 K 값을 찾기 위해서 원래 뭐 줘야 되지? 지나는 점 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주고 갑자기 뜬금없이 힌트를 뭘 줬냐면, 이거 원 있지? X축, Y축 동시에 접해. 끝. 근데 얘들아, 우리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의 원의 특징은 뭐죠?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4개 중에 하나예요. 둘, 셋, 넷. 4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4개는 당연히 원의 중심의 좌표의 부호는 어때요? 다 다르죠? 하지만 공통점은 존재해요. 뭐게요? 잘 봐. 힌트 줄게. A,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모두 다 반지름은 A제곱. 자, 첫 번째 공통점은 다 반지름은 제곱하면 A제곱이라는 거. 근데 얘는 지금 당장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잘 봐. 이거잖아요. 그쵸? 잘 봐. 중심이 음수든 양수든 뭐가 있든 어쨌든 중심의 좌표에 다 절대값이었을 때는 어때요? 같아요. 무슨 뜻이냐? 얘를 지금 한번 요런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야. 요런 모양. 어쨌든 저렇게 나오면 중심의 X좌표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온 건 같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한번 암산 좀 해볼게. 1 더하기 A. 여기 뻔히 있을 거고. Y제곱도 1 더하기 A. 있을 거고. 자, X는 8A 4. 요렇게 있을 거고. Y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A. 요렇게 있을 거야. 야, 그 다음 정지. 그 다음은 뒤에 거 찾지 마. 블라블라블라. 어차피 우리가 찾는 건 중심의 X좌표, Y좌표거든. 근데 얘들아, 우리 혹시 이렇게 생긴 원이어도 우리 2차 계수가 1이 아닌 지금 다른 숫자가 들어갔다고 칠게. 이렇게 생긴. 우리 요거 결국에 원의 중심 찾으려고 하면 요 2로 뭐 할 거야? 묶어줄 거지. 엄밀히 따지면 사실 뭐지? 나눠준다잖아. 그럼 결국 여기서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찾지? 2분의 4 찾은 다음에 뭐로 나눠? 자, 이 원의 중심 찾아봐. 이렇게 찾았을 거 아니야. 2로 묶어준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럼 여기서 중심의 좌표가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럼 우리 어떻게 했냐면 2분의 4를 2로 나누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중심의 좌표가 나와. 이해가? 다시 한 번 더. 2분의 4를 다시 2분의 1 해주고 음수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1 중심의 좌표 나오지. 이해가? 그럼 얘도 같은 짓 해보자고. 2 겉분의 이거. 아이고 미안. 2 겉분의 이거 한 다음에 곱하기 몇? 2분의 1. 거기다 뭐 붙여줘? 마이너스 붙여준 게 아마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걸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이거 대가리가 안 되겠다. 그럼 우선 얘로 나누세요. 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럼 이렇게 되겠죠. 뭐. 블라블라. 이해가? 그럼 다 X제곱 Y제곱 1 만들어줬잖아. 자기가 만약에 계산이 바로바로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그냥.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여기 1 만들어졌어. 그럼 우리 이제 요 두 개 갖다 뭐 만들어? 완전 제곱식 만들지? 그럼 얘를
2로 나눠주잖아. 이해 가세요? 우리 여기서 2로 나눠줬잖아. 그래서 얘 한번 중심 찾으면 여기다가 뭐 곱해주고 2분의 1 곱해주고 마이너스 붙여준 게 x의 중심의 좌표가 되겠네. 근데 그거의 절대값과 얘도 똑같지? 여기다가 2분의 1 곱해주고 마이너스 붙여준 절대값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어차피 똑같은 짓 해줬으니까 똑같은 짓 한 건 없애도 돼.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것분의 이거와 절대값이 같다. 끝났죠. 자, 이제 식 써볼게. 절대값 1 플러스 a분의 8a 플러스 4. 절대값 1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과 절대값이 같다.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들아 어차피 우리 1 플러스 a는 또 어떻죠? 같죠? 그러니까 뭐 얘는 없애도 돼요. a는 마이너스 1만 안 나오면 돼요. 왜?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분모가 0 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위에 있는 분자끼리만 뭐 하면 되겠다? 절대값이 같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설마 이거 양쪽 제곱하는 친구 없겠죠? 내가 절대값 2개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이 뭐라 그랬지? 한쪽은 뭐 하고? 그대로 두고. 다른 한쪽은 뭐다? 하나는 그대로.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붙여서. 문제가 뭘 찾아달래? K가 그래서 양수여야 된대. 답이 2개 나오니까 너 조심해라. A가 2개 나온다는 건 K도 2개 나온다는 거니까 조심해라 이거지. 따라서 선생님 여기서 12A는 마이너스 10. 따라서 여기서 A는 마이너스 6분의 5입니다. 하나 나오고. 두 번째 4A는 2. 따라서 여기서 A는 2분의 1. 대입해서 K값 찾으면 정답. 근데 물어본다 또. 근데 대입했는데 왜 K값이 2개가 한 방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자, A값을 넣었을 때 얘들아 이 K는 누구한테 영향 미칠 것 같아? 이제 A 넣었어. 싹 깔끔하게 정리했어. 근데 K가 상수 부분에 있으니까 얘는 누구한테 영향 끼치지? 반지름한테 영향 끼쳐. 근데 얘들아 우리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좌표 어떤 거든지 어쨌든 제곱하면 그게 누구랑 같아? 반지름 제곱이랑 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 값을 넣었을 때, 즉 A가 여기다 2분의 1 넣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중심이 이쁘게 나왔을 거야. 그거를 제곱한 게 R제곱과 같다 하면 K 값이 결정되겠지. 요거는 단순 계산이에요. 그 다음. 자, 다음 또. 힘들다. 이 문제는. 없습니까? 진짜로요? 자, 그러면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지. 그럼 잠깐만 우리 한 템포 빨리 쉴게요. 잠깐 쉽시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원의 접선. 일단 접이라는 것 자체가 접해야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그 함수를 절대 관통하면 안 됩니다. 한 점에서 스치듯이 지나가야지만 우리가 접선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총 3가지 모델이 있어요. 첫 번째, 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요 위의 점을 던져주고 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좀 찾아줘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는 원을 주고 기울기를 알려줘요. 기울기가 m값인 접선의 방정식 좀 찾아줘. 그러면 하나, 둘, 얘는 기울기가 m값인 접선의 방정식. 마지막 세 번째, 원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에 뭘 알려주냐? 갑자기 뜬금없이 밖의점을 알려줘. 그 다음 밖의점에서 원으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찾아줘 라고 하는 게 세 번째야. 난이도로 따지면 얘가 가장 아이들이 귀찮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얘고, 얘는 벌써 공식이 수학자들이 만들어놔서 공식만 외우면 되고, 얘는 어지간하면 틀리는 친구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얘는 위의 점을 알려줬을 때요.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원이 가장 이쁜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볼게. 그리고 위의 점을 P, Q라고 줬어.
선생님, 그럼 저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벌써 수학자들이 공식으로 만들어놨다. 공식이 바로 뭐냐? 제가 이렇게 쉽게 외우도록 알려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x제곱은 x가 2개라는 소리예요. y제곱은 y가 2개라는 소리죠. 그리고 r제곱 이렇게도 대신 쓸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요 x, 요 y에다가 각자 하나씩 p.q.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 주황 색깔 접선의 방정식은 px, qy는 r제곱.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선생님 왜 그러면 x제곱은 y제곱은을 굳이 왜 x, x, y, y로 쪼갠 다음에 저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나요? 라고 하면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얘는 원이 어때? 이뻐. 중심도 0,0, 반지름도 r. 이 점은 더러울 수는 없어. 이 점은 그냥 아무 점이나 줄 거야. 이 위에 돌아다니는 점. 근데 결코 학교 시험 문제는 절대 원을 이렇게 이쁘게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위의 점 p,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세워줘 하면 애들이 당황해. 왜? 저는 원이 이쁠 때만 외워놨고 이렇게 배우지 않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공식을 외웠다 보니까 원의 중심이 달라지면 저는 공식을 몰라요 라고 해. 근데 얘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쳐줬던 건 뭐냐면 원의 중심이 바뀌어도 똑같은 원리로 풀어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x 빼기 a의 제곱은 x 빼기 a가 2개란 소리고 y 빼기 b의 제곱은 y 빼기 b가 2개란 소리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쟤랑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쓴 다음에 여기 x, 여기 y에다가 p 하나, q 하나 대입한 게 정답이야 라는 거야. 그래서 최종 정답은 p-a, x 빼기 a, q-b, y-b는 r제곱. 요게 바로 요 원에서의 위의 점 p, q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마지막에 좀 디테일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전개해서 다시 몇 x 플러스 몇 y는 뭐 이렇게까지는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는 난이도가 하다. 애들 틀리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는요. 난이도가 2개예요. 왜 얘는 내가 난이도를 2개로 올렸냐면 어렵죠? 그게 아니라요. 너네들 제일 못하는 거 있잖아. 공식 외우기. 근데 이 공식 외우기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학창시절 때 공식 당연히 한 번 보고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야 이거 왜 못 외워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왜 못 외워는 거의 대부분 문제를 한 번 풀고 끝난 친구들이 많아요. 숙제로만 그냥 한 번 풀어보고 끝. 근데 제발 부탁인데 반복 좀 했으면 좋겠어. 자, 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얘도 일단 이쁜 원부터 시작할게요. 그래 놓고 기울기가 m값인 접선의 방정식 찾아줘. 기울기만 알려줬어. 그럼 이미 수학자들이 공식을 만들어 놨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미 수학자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반지름 여기다 넣고 기울기 알려준 거 넣으면 바로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선생님 또 우리는 대비를 해놔야겠죠. 뭐요? 원이 더러우면 어떡하죠? 원이 더러우면 저 공식은 못 쓰나요? 일단 못 써요. 왜? 우리가 수학에서 공식이라는 건 사실 가장 기본형일 때 만들어 놓은 공식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중심이 틀어졌다는 건 이 공식도 같이 틀어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애들한테 야 이거 이러니까 이렇게 해 라고 했더니 어려워해. 그래서 내가 쉽게 만든 아이들이 쉽게 외우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들아 얘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야? 0,0이지. 근데 얘 중심이 몇 컴마 몇 됐어? 근데 여러분들 공수2 그래도 한 번은 해봤잖아요. 그러면 혹시 도형의 이동 기억나요? 도형의 이동. 얘는 중심이 0,0인데 얘는 중심이 A, B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X축으로 얼만큼 옮긴 거예요? A만큼. Y축으로? 그럼 얘들아 원이 따라서 움직인다는 건 접선도 어때야 돼요? 같이 따라서 움직여야겠죠? 따라서 이 직선을 뭐 하면 돼요? 평행 이동하면 돼요.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 자기는 도저히 외울 자신이 없으면 일단은 저 공식은 확실하게 외웠으면 일단 저 공식을 이쁘게 먼저 쓰세요. 근데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이 공식은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뭔가 여기 중간에 빈칸이 존재해요. 왜 그러냐? 여기에 바로 얘를 그대로 넣어주세요. 얘를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럼 정답이에요.
y에다가 이 y-b를 그대로. x 대신에 x-a를 그대로. 그게 바로 사실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거든요. 그럼 이제 얘는 언제든지 다 쓸 수 있다. 즉, 이 뒤에는 영향을 안 받는다. 이 뒤에는 아무런 영향 안 받으니까 똑같이 그냥 외워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2개로 잡아놓은 이유가 그냥 공식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거, 아는 친구들한테는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이 마지막이 밖에점이고요. 이 밖에점의 난이도가 3개예요. 자, 선생님 왜 밖에점이면 난이도가 3개입니까? 일단 첫 번째, 기울기도 몰라요. 두 번째, 지나는 점도 몰라요. 기껏 해봤자 밖에 있는 점 하나 주고 접선 2개 찾아달래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볼까? 라고 봤더니 일단 첫 번째, 선생님 얘를요 P, Q라고 주셨잖아요. 그럼 전 기울기를 모르니까요. 제 마음대로 y는 기울기 몰라 P,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울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일단 세워야 돼, 무조건.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봤더니 얘들아, 우리 접선의 공통점, 이 모든 접선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 접선의 공통점은 뭐죠? 안 보여요? 바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다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 따라서 이 직선과 요 원의 중심까지, 중심을 x, y라고 두면 이 직선과 원의 중심 x, y까지의 거리가 바로 누구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 둬서 k 값을 바로 찾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밖에점은요, 다행히도요, 난이도가 올라가는 대신에 풀이가 3가지나 존재해요. 풀이가. 왜? 어려운 만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선생님 방금 알려드린 D와 R 관계를 이용해서 직선을, 가상의 직선을 만들고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해서 푸는 게 첫 번째예요. 아마 제일 흔하게 풀어요. 모든 고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게 이거예요. 왜? 맨날 학원에서나 인강에서나 학교에서나 D와 R 갖다가 판단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얘가 더 크면 안 만나, 얘가 더 크면 2점에서 만나, 접하면 1점에서 만나. 맨날 그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다 갖다 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 두 번째 방법이 더 좋던데요 하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땐 선생님이 너 그럼 이거 풀어봐. 아, 죄송해요. 1번으로 풀게요. 라는 친구들이 많아. 바로 뭐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세워, 식을. 여기까지는 똑같이 세워. 그 다음에 어떤 친구가 나한테 들고 와서 그래. 아, 선생님, 저는 선생님 방식 1번 말고요. 저 다른 거 쓸 건데요. 뭐? 아, 요거 원방 알잖아요. 뭐 원방이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원이랑 직선이랑 지금 뭐 해요? 접하죠. 접한다는 건 교점이 몇 개예요? 1개. 그래서 이 y를 여기다 대입하죠. 그럼 너네가 안 봐도 그 새끼 욕해 줄 거지? 응. 뭐라고 욕해 줄 것 같아? 그 다음 판별식 0 쓰는 거. 그럼 똑같이 K 값은 나올 거예요. 자, 이 너네들이 선생님이라면 이 친구한테 뭐라고 욕해 줄래? 그치? 직선이든 원이든 둘 중에 하나 더러우면 너 어떻게 할 건데? 이 대입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건 일단 원도 굉장히 깔끔해야 되고요. 직선 또한 깔끔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전개해서 이쁜 숫자 아니면 자칫 잘못하다 이거 항 3개 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솔직히 말하면 원과 직선이 이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로 이뻐야 되냐면 이 지나는 점이 0, 몇이어야 돼요. 그래야 y는 kx 플러스 p. 그나마 그래도 여기다 넣었을 때 항이 2개니까 제곱할 마음이라도 생기지. 얘 항 3개 되는 수고. 그리고 얘 심지어 중심도 0, 0 아니야. 안드로메다 갑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요. 아, 이 세 번째는 솔직히 말할게. APF는 안 알려줬어. 왜냐면 괜히 3번 공식 쓰다가 틀리지 말라고. 3번 공식은 뭐냐면 이런 거야. 바로 얘랑 조금 연관지어서 풀면 안 돼요 라는 거야. 너네들만 알려줄게. BPF만. APF한테는 솔직히 아예 안 알려줬어. 책에서도 얘 이거 지워. 쓰지 마. 별로 나는 3번 추천하지 않아 라고 했거든. 근데 그냥 대충 밑그림만 그려주면 3번은 뭐냐면 너네가 요 위에 점이 있다고 가정하고 요 위에 점을 A, B라고 잡고 먼저 얘처럼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 그럼 너무 이쁘게 얘 접선의 방정식이 뭐 나와?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라는 게 나와. 맞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위의 점을 안 줬는데 줬다고 가정하고 접선을 찾는 거야. 근데 이 직선은 몇 컴마 몇을 지났고 P, Q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럼 AP 더하기 BQ는 R제곱. 식 하나 찾았어. 그럼 얘들아 잘 봐. 잘 봐. PQ는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고 R도 반지름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식에서 모르는 문자는 뭐랑 뭐밖에 없어? AP 두 개지. 그럼 식 하나 더 찾아야 되지. 그게 어디지? 이 A, B가 어디에 있지? 원에 있잖아.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 나와? R제곱이지. B는으로 바꿔서 넣으라는 거야. 그럼 A 값 나오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뭐냐면 위의 점, 가상의 위의 점을 만들고 그걸로 접선 찾고 연립을 통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3번 방식이다 이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굳이 3번을 추천하진 않아요. 왜? 결국에는 말했잖아. 얘도 또한 깔끔해야 돼. B눈으로 바꿨을 때.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친구들도 있냐면 X, Y와 A, B의 거리가, 기울기가 이 주황색과 뭐하다? 수직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럼 뭐가 됐든지 간에 난 3번은 솔직히 말하면 비추예요. 내신은 지금 3번으로 풀리는 문제들은 안 내고 사실 1000문제, 한 1억 문제 풀어야 한 문제 정도 요 정도로 푼다? 대부분 이거야. 이게 제일 선택 많이 해, 아이들. 요거를 좀 잘 알아두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첫 번째, 선생님,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보이는 특징이 위에 점이 하나니까 답도 한 개 나오겠네요 라는 거야. 맞아. 근데 얘 벌써 선생님이 힌트 줬지? 기울기가 M 값인 건 딱 봐도 2개 나온다. 얘는 답이 2개 나와요. 얘도 답이 밖에서 2개로 그으면 2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머릿속에 지금 번뜩이는 좀 유형들 몇 개 더 알려줄게. 1, 2번은 웬만하면 변형도 잘 안 돼요. 1, 2번은 여기서 제가 변형할 것도 없고요. 별로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랑 콜라보레이션 해갖고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밖에점이 왜 무궁무진하냐면, 자, 여기다가 설명해 볼게요. 여기 지우고. 왜 이 3번이 왜 중요하냐면, 이 3번은 크게는 또 2가지로 파생이 돼서 나와요. 뭐냐면 첫 번째는 가끔가다 이런 문제 아마 이번 내신 대비할 때 무조건 한번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밖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그럼 이 그림이죠. 근데 두 접선 여기가 90도인가요? 지금은 아니죠. 근데 90도가 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접선을 그었더니 그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돼요. 그럼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저 수직이 될 때는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요. 바로 정사각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 밖에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그 두 접선이 수직일 때 그럼 무조건 이 그림 그리죠. 근데 그럼 이 그림 그리면 우리가 이 반지름을 구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왜 저 반지름을 그럼 제가 어떻게 구합니까? 라면 잘 봐. 이거 문제에서 줬지. P, Q라고. 요 원의 중심 A, B라고 줬지. 물어볼게. 요거 구할 수 있지. 제가 정사각형이 뭐야? 대각선이지. 대각선 알면 뭐 갖다 찾을 수 있지? 정사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로 R값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수직이면 무조건 이 그림밖에 없다. 그래, 이 그림이 무조건 국룰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요게 좀 요 문제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문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최상위반 애들만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난 F반 정도면 해야 돼. 극선이라는 게 있어요. 극선의 방정식. 숙문이 냈거든요. 이대는 안 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이대는 안 냈고요. 유일하게 숙문고가 냈어요. 근데 숙문고가 이 극선의 방정식을 배운 친구들은 거의 한 2초 만에 답을 냈고 극선의 방정식을 안 배우고 시험장에 들어갔던 친구들은 한참 고민하다 결국 틀렸어요. 왜냐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저 극선의 방정식 찾는 방법이. 그게 뭐냐면 어떤 걸 우리가 극선이라고 하냐면 잘 봐. 잘 봐. 잘 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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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졸라 중요해. 간다. 여기 접점이죠. 여기 접점이죠. 요게 바로 극선의 방정식. 요 분홍 파란 색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나와요. 요 파란 색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학원에서 극선이고 나발이고 한 번도 못 들어본 친구들은 어떻게 푸냐면
근데 뭐가 어려워요? 일단 이거 찾을게요. 찾았어. 두 직선. 그 두 직선을 원에다 대입해요. 그럼 뭐가 나오죠? x에 관한 2차식이 나오죠. 그 교점 x 두 개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나와요. 그걸 다시 직선에다 넣어서 y좌표를 찾아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진짜 찾아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사실 저 파란 색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룰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근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요. 그치? 원도 이쁘고 지나는 점도 이쁘면 직선 이쁘고 인수분해까지 대주면 x값 이쁠 거고 y값 이쁠 거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이제 나쁜 맘 먹고 원 확 틀어버리거나 지나는 점 확 틀어줘서 루트 나고 난리 나면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럼 저 파란색을 어떻게 하면 바로 답을 찾습니까? 라고 하면 너네가 대답해. 잘 봐. P, Q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답이 뭐냐? 요 원이라는 전제하에 요 원이야. 요게. 답 봐봐. 너네들이 대답해. 답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공식 아니야? 여기 있네. 근데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지? 자, 첫 번째. 얘는 어디 위에 있었어? 원. 얘는 원 어디 있어? 밖에 있지. 근데 답이 똑같아. 무슨 뜻이냐면 요 파란색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즉 극선의 방정식은 밖에 점에 있는 원을 위의 점처럼 생각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정답이에요. 끝. 근데 원이 틀어지면요. 원이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아까 우리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원이 틀어져도 위의 점처럼 문제 풀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보면 이런 거죠. x제곱 더하기 y죠. 자, 이거 웃겨요. 얘가 4예요. 1, 루트 3. 위의 점이야. 1 넣고 루트 3 넣으면 4 나오지. 접선의 방정식 찾아봐. 답은 뭐지? x 루트 3y는 4. 얘가 정답이에요. 이거는 지금 요거 푼 겁니다. 위의 점일 때. 근데 내가 갑자기 문제에서 이렇게 내줬어. 요 원이 있는데 그냥 밖에 점 1, 4. 극선의 방정식 찾아주세요. x 4y는 4. 정답이에요. 얘는 이거 찾은 거예요. 푸는 원리가 똑같다라는 거죠. 답은 다르게 나오겠죠, 당연히. 답은 다르게 나오겠지만 푸는 원리는 똑같다. 얘는 분명히 밖에 점인데도 불구하고 위의 점처럼 풀었어요. 얘는 위의 점이었으니까 위의 점처럼 풀었고. 하지만 어때요? 풀리는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웬만해서는 아마 좀 상위권 레벨 문제집 개념서나 이런 데밖에 없을 거예요. 더 개념 블랙 라벨은 뒤에 진짜 짤막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도 블랙 라벨인지 써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107쪽 한번 봐볼까? 107쪽. 자, 107쪽 보면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 거기 위에 뭐라고 써있어? 주의 읽어볼까? 한 원에서 기울기가 같은 접선은 반드시래.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 반드시란 단어 굉장히 위험한 단어거든. 무조건, 반드시. 근데 문제집 회사에서 심지어 개념에서 반드시라고 써있는 건 진리라는 거야. 바뀌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지. 따라서 한 원에서 기울기가 같은 접선은 반드시 두 개가 존재한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면 주저리 써있다. 끝. 넘어갈게. 자, 위의 점 공식 봐봐. x, y1에서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x1 더하기 y1은 r제곱. 우리가 외운 공식이더라 라는 거지. 끝. 넘어갈게. 개념 10, 109쪽.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봐봐, 얘들아. 풀이가 3개 써있지. 첫 번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게 아까 여기 3번. 이거 비추하고. 2번, D는 R. 이게 2번이었고. 3번, 판별식 이용한다. 2번. 이렇게 세 가지 딱 써있지.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나는 이 문제집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추천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뒷장 넘어가서. 자, 참고. 봐봐. 얘들아, 참고에 딱 이렇게만 써있어.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원의 두 접선을 그을 때 생기는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극선이라고 하고 이때 원 밖에 점 A, B에서 두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극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다. 위의 점처럼 똑같이 풀어도 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전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이게 학교에선 절대 극선의 방정식 찾아라 이런 단어 안 나와. 낼 것 같으면. 이런 거 안 나오고 그냥
밖에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을 지나는 그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너네들은 원 그려보고 밖에서 직선 그어보고 접점 그어봤더니 이거 극선이잖아. 얘를 위의 점처럼 취급하면 되겠네. 똑같이 답을 찾으면 정답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더게리언 블랙라벨이랑 그 유영집이랑 회사가 다르거든요. 근데 유영집 회사가 좀 실수한 게 저번 숙제에 이 단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네들은 알아서 잘 해왔더라고. 그게 몇 페이지였냐면 유영집에서 어디 있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75쪽. 75쪽이 이거 유영집 회사가 잘못 넣었어요. 유영집 회사가 왜 이걸 여기다 잘못 넣은 것 같아? 이거 원래 더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가서 지금 원내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 문제를 다뤄줬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블랙라벨이 맞는 순서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 지금 해드릴게요. 이것도 웬만하면 애들 안 틀려요. 이거 하고 쉬는 시간. 원 밖에서 원으로 한번 접선을 그었대. 요렇게. 그럴 때 접점. 요걸 T라고 하래. H 길이 구해달래. 끝. 저걸 우리가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요. 왜?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접점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요걸 접선의 길이라고 그냥 한글로만 부르고요. 영어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거는 뭐 따로 기호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 AT 길이 어떻게 찾아요? 쇼킹하게 찾는 새끼들 많아요. 이 접선 찾아가지고 원에다 대입해서 접점 찾아서 접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는 애들 있어요. 자, 틀린 건 아니에요. 진짜 학교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저 AT 구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아까 말했죠? 원 더럽거나 접점이 넣었는데 더러우면 안 들어오면 나간다. 근데 그럼 이 AT는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접선과 원의 중심은 항상 수직이고 이렇게 그으면 뭘 이용할 것 같아? 피타고라스 이용할 것 같지. 따라서 원의 중심은 당연히 줄 거니까 거리 구하고 반지름 아니까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끝. 그게 끝이에요. 요거는 사실상.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블랙라벨의 그 참고 밑에 있던 공통접선의 길이 위쪽에 있는 공식이다. 무조건 피타고라스만 잘 쓰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오늘 공통접선이랑 집합하고 끝내도록 할게요.